자, 그리고, 어, 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 네. 잘 자, 보여요. 254쪽 챕터 11 2차원 배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좀 공부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과감하게. 네. 어차피 지금 코딩을 같이 해보면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실 겁니다. 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배열. 자, 1차원이고요. 1차원이라는 거는 1D,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는 얘기죠. 선, 라인. 네. 그래서 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0,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배열을 이렇게 그 1차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어, 배열이라는 거는 줄 이상의 변수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 쳐주시고요. 자, 원래는 int, num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었잖아요. 인티저 변수. 그러면은 이 변수는 nu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티저형, 그러니까 정수형, 4바이트를 가지는 정수형 그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배열은 뭐냐면 여기다가 대괄호 이렇게 치고 여기다가 O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배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나와라 나와라 이거 플로팅이 어떻게 나오지? 나와라. 죄송합니다. 전체 화면 표시 다시 공유. 어 죄송합니다. 어 녹, 녹화가 아니라 아 이게 아닌데 여기다가 글자를 저기 뭐 쓰고 싶은데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네, 네네네네. 여기다가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사이트, 어, 아, 이거 잘 모르겠네요. 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잘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게 안 나오는데. 음, 그리고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이거. 맞다. 이거를 내려버리면 안 되네. 자, 그래서 이제 넘, 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선 모양의 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0, 1, 2, 3, 이제 4, 4가 들어가는 이제 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0, 1, 2, 3, 4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4바이트죠.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통 네 칸으로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그냥 한 칸으로 그냥 편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는 다 이제 1바이트가 들어가고 인티저형은 4바이트, 뭐 더블형은 8바이트, 플로트형은 4바이트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 254쪽에 나와 있고 여러분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이왕에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려고 이제 두 분 다 이제 이걸 하시는 건데
그래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254쪽에 보면은 1차원 배열의 선언에 필요한 거 세 가지 해가지고 배열 이름, 자료형, 길이 정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좀 이렇게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티저 원 디멘전 ARR하고 그 4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음, 뭐 이렇게 4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배열 이름이 num이다. 그다음에 자료형이 int다. 그리고 길이 정보가 4다. 네,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외워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자료형. 여러분 자료형이 영어로는 타입인데 그 교수님마다 그냥 영어로 얘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고 자료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잘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학생분들은. 네. 자료형이라고도 얘기하시고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료형이 이제 항상 중요하고 배열도 그렇고 포인터도 그렇고 나중에 동적 할당에서도 그렇고 파일이 출력에서도 그렇고 자료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또 이게 C 언어가 되게 불친절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료형이 안 맞으면은 다 에러예요. 파이썬은 그냥 알아서 그냥 얘가 알아서 해버리거든요. 그냥 막. 근데 얘는 못해요. 그래서 자료형 혹은 타입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 C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될 겁니다. 자료형이라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영어로는 타입. 배열은 뭐죠? 배열은 영어로는 어레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마다 그냥 어레이라고 해버리시는 분이 있고 배열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죠. 여러분은 다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 그림 11-1에 가보시면은 뭐 인트형 변수 4개로 이루어진 배열을 선언하되 그 배열의 이름은 원 디멘전 ARR이라고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은 인트형, 플로트형, 더블형 이런 게 뭐 많이 있죠. 네, 인트형은 4바이트, 플로트형은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 여러분 그 이제 플로트형이 좀 문제인데 플로트형 이게 이제 부동소수점형이에요. 부동소수점. 자, 부동이 무슨 말일까요? 부동. 전윤서 씨, 윤서 그, 씨, 부동 무슨 네? 뜻일까요? 부동. 부동, 움직이지 않는. 그죠? 그거죠. 네. 아닐 부자에 움직일 동자 아니에요. 자, 한태양 씨, 네. 부동이 무슨 뜻일까요? 그 트위가 정해져 있다는 뜻 아니요? 아닌가요? 크기가 정해져 있다?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그 부동이 그 그러니까 떠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떠서 움직인다. 부력할 때 그 부자고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떠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부동 소수점은 소수점을 이용하는데 그 소수점의 위치가 계속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랄까 그래서 뭐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10, 뭐 10승으로 하든지 뭐 8승으로 할 때라든지 소수점의 위치가 움직이죠. 소수점 뒤에 뭐 몇몇몇몇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쓴다. 안 쓴다. 왜 안 쓸까요? 자, 부동 소수점 아까 4바이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컴파일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더블형이 있어요. 더블형. 더블형은 1.4 얘도 똑같아요. 2 마이너스 뭐 12승. 얘는 쓴다. 왜? 얘는 8바이트인데요. 이제 옛날에는 메모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4바이트 자체도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메모리가 막 1메가, 1메가, 메모리가 1메가라고 대단한데?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몇 킬로바이트를 사용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그만큼 비쌌기 때문에 메모리가. 그러면 거기서 1킬로바이트에서 4바이트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많은 숫자가 생략이 돼버려요. 많은 숫자가. 근데 요즘에는 바이트는 뭐 메모리는 충분하니까 생략이 되는 것보다 정확한 숫자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인티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보다 더 작은 게 쇼트라고 있어요. 쇼트. 얘는 2바이트.
또 있어요. 캐릭터. 이건 1바이트. 자, 다 안 써요. 네, 캐릭터는 뭐 문자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살아남았어요. 근데 숏 안 써요. 플로트 안 써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자료형은 이거 세 개예요. 캐릭터, 인티저, 버블. 캐릭터는 그 문자. 물론 숫자도 저장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문자. 그리고 인티저는 정수. 정수란 얘기는 부호가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언사인드를 앞에다 붙이면은 뭐 부호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의 안 써요. 그냥 인티저 해가지고 쓰지 누가 언사인드 씁니까? 자, 더블 이건 이제 소수점 잘 저장해 놓으시고 여기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256쪽 이제 보시면 1차원 배열을 접근해가지고 이제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거기다 저장하는 거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 시어너를 뭐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그냥 이거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가 나오면은 저는 이제 수업 시간 내에 다 푸는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 하셨죠? 자,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그 이렇게 이제 괄호 해가지고 넣으면은 헤더 파일을 이제 이 C 컴파일러 안으로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꼭 이제 .h로 끝나는 헤더 파일만 들어가야 되고요. 뭐 다른 게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한태양 씨? 여기 인클루드 안에 여기 헤더 파일 어떤 말고 거요? 그러니까 헤더 파일 말고 다른 파일을 여기서 인클루드 할 수 있나요? 어, 잘 모르겠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메인 함수를 여는데 이제 메인 함수는 이제 인트형이고, 그러니까 반환을 숫자로 한다는 얘기죠. 이 함수를 선언을 했다가 하면은 아니 보이드 있어 여기 매개 변수는 안 들어간다. 파라미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RI라는 이제 5개짜리 길이가 5개짜리인 배열을 선언을 했고 초기화는 하지 않았어요. 초기화는 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썸이라는 변수는 초기화를 0으로 했고 i도 이제 선언만 하고 초기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뭐
일단 AR 같은 경우는 여기서 뒤에서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안 했고요. 자, I 같은 경우는 폼은 안에서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써줘도 되는데요? 그렇죠? 한태양 씨,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네. C 뿔뿔에서 이제 나온 방법인데, C 언어에서는 지원을 하죠. 지원을 하는데, 그게 좀 이제 요즘 나온 방법이고, 옛날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C 언어를 배우고 있고, 어떤 컴파일러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코딩을 짜는 게 그 코드 잘 짜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C 언어, 그, C 언어 그냥 C 언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는 그냥 초기화만 해준다. 폼은 안에서는 초기화만 해준다. 자, 다음에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음, 초기화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여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 포문 안에서도 세미콜론으로 나눠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5라고 썼는데 그거는 0, 1, 2, 3, 4까지만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포문 안에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조건문이 들어가잖아요. 조건문. 그다음에 보통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증감문.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근데 조건문 할 때 보통 i는 i는 5보다 작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4라고 쓸 수도 있는데 왜 여기다가 5라고 쓰고 이렇게 쓸까요? 근데 대부분의 코딩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태양 씨,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보기 편하라고? 보기 편하라고, 어떤 면에서 보기 편할까요, 이게? 이게 그 배열이 0부터 시작하니까 음, 그 0, 1, 2, 3, 4 해서 아, 딱 그 5 되면은 이제 그냥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려고. 아, 정확합니다. 맞아요. 이게 배열을 5짜리를 선언을 하면, 결국에는 주소는 0, 1, 2, 3, 4까지만 들어가요. 맞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 5가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했을 때, 여기가 5니까 여기다 5를 썼구나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4라고 쓰잖아요. 야, 이 4가 어디서 온 거지? 여기 4가 없는데?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보통 이 배열의 길이에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쓰고 이걸 없앱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함수로 들어가면은 이 배열의 길이를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배열의 길이를 딱 따낸 다음에 그거를 함수로 그 랭스 변수로 해가지고 넘겨줘요. 그 상황에서는 여기에 보통 여기에 이제 len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는을 쓰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면은 일부러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돼. 이거 나중에 엄청 헷갈립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아, 여기다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작다라고만 쓰고 그 배열의 길이 자체를 그대로 쓰자라는 거를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코딩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기에도 편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플러스는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플러스는 하면은 SUM은 SUM 더하기 ARR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한번 써드릴게요. SUM은 더하기. 자, 이렇게 쓴 거랑 이제 동일한 효과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웬만하면 줄여서 쓰는 게 좋겠죠. 이거는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나는 싫어하고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이게 길게 쓰는 거 싫어해요. 짧게 쓰는 거 좋아해요. 자, 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포문 할 때는 이제 뭐 이거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되는데 밑에 한 줄만 있을 때는 안 써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써주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F라서 F는 포매티드의 약자예요. 포매티드. 그러니까 서식이 있는 뭐 프린트라는 뜻이에요. 서식이 어딨나? 여기 앞에. 요 앞에 쌍따옴표로 묶여 있는 이 부분이 서식이고 이런 %d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서식 문자라고 합니다. 서식 문자. 네. 그래서 이제 %d가 들어가는 부분에 쉼표를 찍고 그 뒤에다가 변수를 이렇게 써주거나 상수를 써주거나 하면은 그게 그대로 요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수를 써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리턴0. 리턴0은 이제 얘가 인티저형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뭐라도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은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도 동작은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해주는 게 좋고 리턴 1 해줘도 돼요. 근데 메인 함수는 0을 리턴을 해야지만 얘가 정확하게 잘 끝났다, 에러 없이 잘 끝났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0으로 리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보이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 돼요. 해볼까요? 이거 한번 시켜 볼게요. 어? 실행 어떻게 해야지? F9 아닌가? F9가 아닌 컨트롤 F9인가? F11이구나. F11. 네. 보이드로 해도 되고, 인트로 해도 되고, 다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도전자의 입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합시다. 네, 이게 정석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배열 요소에 저장된 값의 합 150. 그래서 배열이라는 거는 어쨌든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내가 들어가서 읽고 저장하고 수정하고 지우고 이게 가능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입력도 하고 하나하나 더하기도 하고 출력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배열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7쪽에 그 배열의 모든 요소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기다 밑줄 딱 쳐놓고 접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읽고 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접근이라는 건 액세스죠, 영어로. 액세스. 액세스라는 의미는 read와 write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기. 예.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 258쪽에 보시면 그 배열의 길이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비워놓고 그냥 초기화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기화할 때 이제 거기다가 내가 숫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숫자가 7개다. 그러면 배열의 길이도 당연히 7개라는 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거기다가 7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5를 써놓고 뒤에 그 초기화에는 1하고 2밖에 안 써. 그럼 나머지 3개 어디 갔나? 나머지 3개는 0으로 채워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부터 채워넣는다는 거. 0, 1, 그 앞에부터. 네, 앞에부터 채워놓고 뒤에는 0으로 초기화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259쪽에 array initial.c. 자, 이 부분도 한번 해볼 텐데, 여기는 이제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가 나오는데, 이 연산자를 한번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자, 좋네. 네, 이제 또 설명을 해볼게요. ARR 1, 2, 3 이렇게 이제 그 배열의 이름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이걸 좀 결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떤 사람은 ARY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R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거 섞어서 쓰시면 좀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 하나로만 정해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AR. 그 다음에 뭐 뒤에 숫자 붙여서 쓰시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했죠. 앞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길이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폼은 돌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뭐 배열의 길이 해가지고 이걸 돌려보면은 20 얘는 20이고 얘는 28이고 얘는 뭐 20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20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길이가 5니까 5에다가 곱하기 그 인티저의 바이트 수 4바이트를 곱한 값이죠. 네. 그래서 사이즈 오브를 하면은 그 배열의 길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열의 길이가 아니라 그 배열이 갖고 있는 바이트 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20, 28, 20인데 이 길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죠. 아까 길이에다가 이 인티저의 바이트 수를 곱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나누기 인티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길이에다가 나누기 인티저의 바이트 수. 이거 사이즈 오브는 바이트 수를 리턴하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따다닥 만들어주고 그 길이를 가지고 뭘 한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길이를 여기다가 쓸 때는 그 작다를 써요. 는 안 쓰죠. 는. 이걸 안 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편하다. 눈에 보기도 편하고 마이너스 1 안 써도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 줄만 쓸 때는 중괄호 안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프린트 F 해가지고 역슬래시 N 이거는 이제 한 칸 띄기잖아요. 계획 문자인데 계획이 아닙니다. 하여튼 라인 피드 문자인데 네. 이걸 이제 밑에다가 써줘가지고 포문에는 영향을 안 받으면서 포문이 끝나면은 엔터를 쓸 수 있게 네, 해주는 코드였습니다. 이런 것도 잘 쓰는 것도 되게 포인트죠. 여러분 이제 사실 제 여기서는 안 다룰 건데 포문과 if문과 이런 것들을 잘 다뤄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제가 구구단 만들기예요. 여러분이 구구단 만들기는 그냥 머릿속으로 다다다다 짜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아셨죠? 그거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구단. 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쁜 구구단이 2단부터 9단까지.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한 줄에 구구단이 3개씩 나오는 거예요.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이렇게.
그렇게 나오게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수 있고 나오게 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제 스터디 시작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신 거예요.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아,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장 260장 보시면은 문제 11-1 해서 배열의 활용이 나오는데, 어, 예, 이거는 제가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숙제로 내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하는 거는.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길이가 5인 인티저형 배열을 선언을 해서, 자,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총 5개의 정수를 입력받자. 자, i는 0, i가 5, i 플러스. 그 다음에 입력받자. 오케이. 그러면은 항상 입력을 받을 때는 스캔F는 폼은 안에 써주고 프린트F는 폼은 밖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뻥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해 주세요 한 칸 띄고 이 커서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에서 자 5개를 입력을 받아봅시다. 스캔F %D 하고 I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쁘게 입력을 받을 거예요. 이 입력이 끝나면 다음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예제를 작성해보자. 입력된 정수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총합. 반드시 입력을 완료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고, 배열 이렇게 하고, 됐구나.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다 받았어. 최대값은, 해보죠. 자, num x, num min, 그다음에 또 sum, i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i는 초기화 안 해도 되겠죠. 자, 처음은 i는 0부터 i가 5까지. 5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5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정석인데 여기는 문제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자, x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얘는 끝났어. 얘는 자, 그 다음에 max는 이 포문을 한번 써줘야 되겠네요. 자, num max가 i보다 작으면 i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num x는 i다.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이 값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된 값을 얘기를 해야죠. 입력된 값하고 차이를 비교를 해서 얘가 작으면은 작으면 안 되니까 넣어버리고 턴을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민이에요. 민은 반대로 크면 안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크면은 값을 넣어버려. 자 이렇게 하고 턴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맥스, 얘는 민, 위에는 썸. 자,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은
프린트 F 입력된 정수의 최대값. 프린트 D. 고 넘 X. 이렇게 이제 출력하면은 되겠죠?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위에 넘맥스, 넘민 저렇게 코드를 짜면은 예를 들어서 그 넘맥스에서 음, 만약 어레이에 음수가 들어있으면은 그거는 처음에 0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음. 그 좀 뭔가 더 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음수가 돼 있으면, 그 맨 처음 초기화를 그 다시 넘맥스를 0번 배열로 그 대입을 해가지고 음, 처음에 그렇게 설정을 하던지 해서 음, 한번 돌려보고 한번 해볼까요? 아, 네네. 돌려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네. 오, 역시 소프트웨어 예리하시다.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냥 양수만 넣어볼게요. 아, 뭐야 이게. 오, 아, 그렇죠. 여기에 0을 안 넣었는데 0이 나오네요.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정수의 최대값은 어? 아, 이걸 잘못했구나. 어, 역시 문제 해결을 많이 하시는. 그러면 이거를 썸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썸은. 자, 썸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뿅. 자, 5랑 1이랑 10. 예, 이렇게 나왔고 아마도 마이너스 넣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되고 좀 예쁘게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 2번을 해볼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캐릭터형으로 1차원 배열 서명과 동시에 다음 문장을 내용으로 초기화를 하고, 초기화된 이후에는 저장된 내용을 출력한 예제를 작성을 해보자. 출력한 내용을 작성을 해보자. 한 50, 그 다음에, 또, i는 여기서 i가 50이 될 때까지 i 플러스 어, 음, 뭐 한 거냐? 뭐라고 하지? 아, ARR? 그래서, 아, 예,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구나. 오호. 이거 쓰레기 값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뭐 우리가 그런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를 제대로 많이 활용한 게 아니라서 일단은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문자
여러분 그 이제 이 다음번에 바로 나오는데 문자 배열이 있고 문자 열이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열이에요. 문자 열. 자, 문자 열과 문자 배열은 그 문자 열과 문자 배열은 얘는 마지막에 요게 이제 널문자인데 널문자가 있으면은 문자 열이고 문자 배열은 이게 없어요. 음, 없음. 여러분 숫자 배열을 생각해 보시면은 딱 5개짜리를 만들어 놓고 0, 1, 2, 3, 4를 넣었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널문자 같은 거 없잖아요. 그거는 숫자 배열이라고 하죠. 네, 문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을 만들어 놓고 A, B, C, D, E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널문자 따위 없게 만들 수도 있고 널문자가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널문자가 들어가요. 나중에는 그 널문자를 가지고 문자의 길이를 계산을 하고 문자가 끝났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61쪽으로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없습니다. 네. 자, 거의 1시간 됐네요. 음, 오케이. 11장까지 다 하고, 네. 자, 배열을 이용한 문자열 변수에 표현해가지고, 자, 캐릭터 스트링하고 14 한 다음에 굿모닝하고 느낌표까지 해서 이렇게 쭉 14개짜리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고, 자동으로 제일 마지막 칸에는, 어, 이렇게 역슬래시 n, 아니, 역슬래시 제로. 그러니까 이게 널문자라고 하는데, 널문자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문자. 0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문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자동으로 배열의 길이가 내가 원하는 그 길이보다 하나가 더 생겨요. 뒤에. 하나가 더 생긴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예제가 262쪽에 있는데, 짧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262쪽에 array string.c. 네,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이 덥고 습한 이 여름에 이렇게 앉아서 시어너 코딩을 하고 있는 게 되게 고역일 겁니다. 근데 많이 해보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거든요. 여러분이 시어너가 어려운 이유 많이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쳐봐야 돼요. 다 쳐봐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 어느 순간 시어너가 편해지고 에러도 안 생기고 에러가 생겨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에러가 생겼는데 못 찾는 사람들 많이 안 쳐봐서 그래요.
자, 볼게요. 자, 스트링하고 안에 비웠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 초기화되는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개수가 확인이 된다고 했어요. 자, 굿 4개죠. 빈칸 5개, 6, 7, 8, 9, 10, 11, 12, 13개. 13개죠. 그럼 여기다가 13 쓰면 되겠다. 13.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0부터 12까지가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안 돼요. 13 쓰면 안 되고 14를 써야 돼요. 14. 왜냐하면 뒤에 옆슬래시 n 넓은 자가 들어갈 공간을 우리가 어 그걸 생각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네. 문자 열에서는 이걸 내가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플러스 1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워놓고 그냥 보통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좀 크게 잡아놓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자 프로그램 안에서 초기화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정해지니까 비워놓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스캔F 같은 걸로 받을 때는 프로그램 안에서 정해지지 않죠. 내가 나중에 입력을 했을 때 정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비워두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충분하게 개수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스캔F로 나중에 받아야 될 때는. 이게 C 언어가 조금 되게 안 좋아요. 파이썬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파이썬은 이게 비워놔도 자동으로 채워질 텐데 옛날 언어라서 확실히 이게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내에서 초기화할 때는 가능. 근데 스캔F로 받아야 할 때는 불가능. 네, 이거 불가능. 이거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2시간을 헤맵니다. 왜 안 되지? 막, 나중에 막, 어, 나중에 진짜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배열 스트링 요거의 크기. 자, 방금 100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10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비워놨기 때문에 이제 14 곱하기 1바이트 해가지고 14가 나올 거 한번 해볼게요. 뿅. 네, 14바이트죠. 자, 그 다음에 문자형 출력, 어, 네, 14짜리를 만들면은 0부터 13까지가 채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13번째를 하면 이게 넓문자가 되는 거예요. 자, 넓문자를 문자형으로 출력을 하면은 아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면은 0이 나와요. 0이 나와요. 선생님, 아까 넓문자는 0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형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인데 이거를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뒤에 이제 어펜덱스가 있는데 그 어디 있냐면은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어펜덱스 610장 610장에 보시면은 그 아스키 코드 표가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0이 있고 그 데시멀 캐릭터 네임 해가 넓문자가 이제 0이라는 거 0에 매치가 돼 있어요. 0에. 그러니까 넓문자는 정수형으로 표현을 하면은 0으로 나와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0이 아니에요. 0은 그냥 따로 다른 게 있고 다시 한번 볼까요? 실제 0은 뭐냐면은 아스키 코드로 하면 48이에요. 0 캐릭터가 0일 때 데시멀은 4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로 입력을 하면은 컴퓨터는 그거를 48로 인식을 해가지고 돌려요. 여기 안에서는. A도 마찬가지예요. A도 사실은 숫자 65로 생각을 하고 돌려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A라고 입력을 했다고 해서 그 컴퓨터가 A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챗GPT도 똑같아요, 여러분. 챗GPT도 우리가 문장을 입력을 해도 문장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숫자로 바꿔가지고 빈도수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확인해서 다 숫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그 머신 러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문자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 숫자로 바꿔져 있고
그래서 널문자 아무것도 없다. 그다음에 데시멀로 바꿨을 때는 0이 나온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거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꾸고 싶다인데 어 시 언어에서는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는 외따옴표를 이렇게 쓰고요. 두 글자 이상일 때는 쌍따옴표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안 되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 글자는 외따옴표로만 되네요. 네, 외따옴표만 됩니다. 한 글자는 외따옴표, 두 글자는 쌍따옴표. 그것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빈 공간에다가. 자, 그다음에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s를 쓰면 됩니다. 스트링의 약자예요, 스트링. %s. 문자열을 전체를 출력하고 싶을 때. 그다음에 이 배열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면은 출력이 된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s를 쓰면은 마지막에 역슬래시 0 널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쭉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그리고 네, 뭐 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scanf 함수를 이용한 문자열의 입력 볼게요. 자, 이번에는 scanf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문자열을 입력받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스캔F를 이용해서 받겠죠. 혹은 뭐 파일로 받겠죠. 파일 입출력으로. 네. 그래서 파일 입출력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스캔F로 받는 거를 좀 이렇게 잘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 readstring.c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방학 때 공부하시는 거. 저도 방학 때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계절학기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다들 계절학기 들으시나요? 그래, 저 지금 듣고 지금 있어요, 하나. 계절학기 아니, 저도 하고 이럴수가. 있어요. 안 돼. 근데 계절학기랑 안 겹치는 건가요? 이게 수요일, 안 겹치겠구나, 저녁이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지금 혹시 빠른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일단 자 50개짜리 str이라는 변수를 캐릭터형으로 이제 배열을 만들었고요. idx라는 인덱스라는 그 변수를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인덱스라는 변수명은 보통 이제 이거 while문 써가지고 여기다 이제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증가시킬 때 이제 보통 쓰고요. cnt라는 변수명도 이제 보통 같이 많이 씁니다. cnt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숫자를 이렇게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인덱스라고 보통 하고 카운트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뭐 몇 번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보통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남들이 쓰는 걸 똑같이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그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여기 이 책에 나오는 게 되게 정석적인 변수명이라서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열을 입력해서 하고, 자, %s 해서 이제 문자 열을 입력받는 거죠. 문자 열을 입력받는데, 네, 특이한 건 여기에 이제 아까 썼던 요거 엔드 연산자, 앰퍼센드라고 하는데, 이 엔드 연산자를 이렇게 안 써줬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0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포인터를 배우면은 이제 아시게 되고요. 13장 정도에 나올 거예요. 지금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요 배열의 이름 자체가 포인터이고 주소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주소를 쓰는 게 맞거든요. 원래 주소. 근데 여기가 이미 이 이름 자체가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 엔드 여선자를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입력받은 문자열 해가지고 %s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자열의 입력을 받고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 단위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문자열 단위로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문자열 단위 출력이고 이게 문자 단위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입력을 받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널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이 내용에서 널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프린트 F를 쭉 하고 이거를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 됐었는데 이걸 늘려줘요. 그러면은 0,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다가 널문자가 딱 나오는 순간 여기를 프린트하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널문자 전까지 딱 출력이 되게 만드는 이제 구조가 이 구조인데 여러분 이거를 외워두시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편한데 뭐하러 이렇게 씁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나중에. 코드를 짜다 보면. 아마 태양 씨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문자를 입력받아서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변형을 시키거든요, 거기다가. 그게 문제죠, 사실. 그러려면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글자 한 글자 컨트롤하고 출력도 한 글자 한 글자를 출력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 느낌표 눈 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오기 전까지 돌려주는데 항상 while문의 안쪽에 요 인덱스를 플러스 플러스 하는 게 있어야 된다. while문 안쪽에 바깥쪽에 있으면 안 돼요. 안쪽에 또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폰문만 쓰다 보니까 while문 헷갈려. while문을 아예 안 쓰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 쓰냐 사실 그거를 앞에 좀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while문은 이런 식으로 그 알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언제 포문을 쓰고 언제 while문을 쓰는가. 포문은 돌리는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5번 돌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때는 포문을 쓰고요. while문은
반대, 돌리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방금 같은 경우에요. 이 문자열의 길이가 몇 개인 줄 알고 숫자를 함부로 쓰겠어요. 안 되죠? 역슬래시 0이 나올 때까지 돌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어, 숫자를 몰라. 몇 번 돌려야 되는지. 그럴 때는 while문을 쓰는 게, 근데 사실 폰문을 써도 똑같이 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폰문에 조건문 들어가는 자리에 요거를 쓰면 돼요. 요거를 쓰면 돼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폰문이 막 그 뭐랄까 그렇게 안 써요. 그냥 그렇게 안 써. 폰문은 그냥 예쁘게 딱 그 몇 번 돌릴 때 이것만 쓰고요. 와일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것도 넣고 좀 조건을 좀 길게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프로그래머들이 와일문을 쓴다. 그거를 좀 여러분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잘 외워두시고. 자, 넘어갈게요. 어, 264쪽에 보시면 이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쭉 나오고요. 엔드를 떼고 붙이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이제 되어 있고, 변수의 이름 앞에는 엔드를 붙이는데, 배열의 이름 앞에는 엔드 연산자를 붙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돼 있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여기도 사실, 여기도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런 거지. 아, 네, 그리고 스캔F 함수를, 265쪽이에요. 스캔F 함수 호출을 통해서 입력받은 문자열의 끝에도 널문자가 삽입되어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널문자가 삽입되어 있다 앞에 자동으로라고 적어주세요. 삽입되어 있다 앞에. 이렇게 하고 자동으로 삽입이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 별로 재미없나? 여기서 이제 아까는 심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플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띄어쓰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i밖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이 scanf 함수에서는 띄어쓰기를 하면 그게 엔터를 친 거랑 똑같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입력이 돼버려요, 그냥. 이게 키보드에서 시스템으로 날아가 버려요, 데이터가. 그래서 뒤에가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제 눈치가 빠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앞으로 문자열 전용 함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문자열을 입력할 때 띄어쓰기를 안 할 거예요. 약간 꼼수인데. 네. 근데 문자열 전용 함수를 배우시면은 나중에 스트링 카피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뭐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266쪽에까지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을 표시한다는 측면에서 뭐 좋다. 그래서 뭐 거기 밑에 있는 그 예제는 뭐 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음, 스캔F 함수의 문자열 입력 특성 267쪽에 방금 얘기한 거예요. 고, 지금 18분인데, 자, 문제 11-2번에 지금 문제가 3개가 있는데, 어, 제 생각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숙제로 내드릴게요. 11-2번의 문제 3개. 아까 그 문제 11-1하고 문제 11-2하고 숙제를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이제 수업 시작 전까지 텍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3분간 쉬었다가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나.
네,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배열은 이제 뭐 파이썬에서도 하고 또 매트랩에서도 배열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쉬울 것 같은데 포인터는 사실 C 언어밖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아, 태양 씨 어셈블리어에도 혹시 포인터 같은 개념이 있나요? 그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아, 그렇구나. 그 괄호 쳐가지고. 바로 쳐가지고. 네. 제가 뭐 어셈블리어를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아주 막 이렇게 막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C 언어랑 똑같아 보이는데. 맞죠? 뭐 비슷하죠. 그냥 뭐 명령어 쓰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냥. 어셈블리어는 누가 만들었어요? 어, 그 그것도 옛날, 만든 사람까지는 잘. 어, 참. 뭐 시언어 만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언어를 여러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살아있는 거겠죠.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포인터를 할 건데, 시언어의 특징, 시언어의 모든 것, 포인터. 포인터란 무엇인가? 포인터. 자, 영어로 하면은 포인터고요. 뭔가 가리키다라는 뜻이죠. 가리키다. 자, 뭘 가리킬까요? 주소를 가리키다. 네, 주소를이 생략이 됐어요, 앞에. 어떤 주소일까요? 뭐의 주소일까요? 뭐의 주소? 자, 메모리의 주소다.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다. 자, 메모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메모리. 메모리는 방이에요, 방. 영어로는 룸이죠. 1바이트, 그러니까 바이트로 얘기할게요. 1바이트는 방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거기다가 내가 뭐 숫자도 넣을 수 있고 문자도 넣을 수 있는 거죠. 메모리라는 거는 그 방이 엄청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분 삼성에서 만드는 DRAM, 요즘에 HBM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도 다 메모리고 방을 이제 이렇게 2차원적으로만 쌓으면은 DRAM이고 그 3차원적으로 이렇게 쌓으면 스택하면 HBM이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접근하려면 아까 접근이 뭐라고 했어요? 리드와 라이트라고 했죠.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지울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 방이 여러 개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백사동 504호에 살아. 그러면은 백사동 그러니까 그 주소를 알아야지 거기다가 내가 택배를 보낼 수가 있겠죠.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사동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500 5층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중에 4호라는 것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 포인터라는 거는 주소를 가리키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주소를 가리키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포인터라는 거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어 다시 말할게요. 자, 포인터라는 거는 이제 주소를 가리킨다는 말 그 자체인데 보통은 포인터 변수라는 말과 포인터라는 말을 동일하게 씁니다. 포인터는 즉 포인터 변수예요. 이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여러분이 많이 보던 이렇게 변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앞에다가 이제 P를 써가지고 조금 더 이제 구분이 가게 하는 건데 안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저는 씁니다. 여기다가는 뭐가 들어가냐? 0x12ff76 이런 식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주소를 그냥 입력해서 써줄 수도 있어요. 주소의 형식을 알면. 네. 보통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블루 스크린 뜨죠.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는 거고, 네, 그래서 포인터 변수랑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그게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그 방의 주소.
주소 값을 내가 만든 포인터 변수에 넣어준 상태. 그게 이제 포인터 변수에다가 주소를 넣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뭐 넘, 채 이렇게 했어. 아, 쉬워요. 근데 이제 이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추가가 된 상태예요. 뭐냐? 여러분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떤 메모리가 있어.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메모리에 여기에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변수를 만드는 순간 메모리의 어느 공간, 어느 지점에 얘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4바이트짜리 방을 만들어줘요. 왜? int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7이라는 걸 넣는데 뭐 7을 넣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해서 넣겠죠. 일단은 그냥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7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자, 근데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 이게 포인터 변수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거. 어? 이거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곱하기 연산자라고 할게요. 곱하기 연산자 혹은 에스터리스크가 써져 있네? 오케이, 얘는 포인터 변수구나.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건 뭡니까? 얘도 인티저입니까? 아, 이게 이제 설명할게요. 차근차근. 자, 얘를 이제 딱 이렇게 하는 순간 8바이트짜리가 만들어져요. 하나, 둘, 셋, 넷. 8바이트. 그 다음에 이게 p num. 얘가 아까 여기 이 첫 번째 여기 시작하는 주소가 예를 들어서 0x 12 ff 23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0x 12 ff 23이 들어가고 이거를 표시를 할 때는 가운데다가 점을 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착 가리키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네. 헷갈리니까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고 num은 4바이트고 선생님 이상합니다. 여기 인티저니까 4바이트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어, 인티저는 4바이트인데 그 인티저 형의 변수의 주소는 8바이트예요. 왜냐면 이게 8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8바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8바이트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의 의미는 내가 tnum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저장할 변수의 자료형이 인티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변수명은 변수는 4바이트인데 내가 여기다가 저장할 이 변수의 자료형을 8바이트라고 거짓말을 한 셈이에요. 네. 거짓말을 한 셈이에요. 그러면 얘가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돼요. 잘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맞춰줘야 돼요. 내가 저장할 변수의 자료형을 여기다가 똑같이 써줘야 돼. 여기다가 더블로 써줬으면 여기다 더블로 써주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포인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이건 놔두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num2 해가지고 9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pnum은 num 이렇게 num의 주소를 이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에다 입력한다. 아, 그쵸? 이미 여기 있는 그림이 성립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도 돼요. 밑에다가 또 이렇게 다 새롭게 입력을 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은 num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게 9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끊기고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주소는 또 다르겠죠? 뭐 24겠죠? 그럼 24로 바뀌는 거죠. 아, 보통 24가 아니라 28이죠. 하여튼 4바이트 보통 뒤로 붙으니까. 근데 그건 모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터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로 계속 썼다 지웠다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게 이제 방금 이제 포인터 변수의 기본을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하나를 지금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 C 언어 배울 때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가도 이렇게 이제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바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한 것처럼 밑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태양 씨, 그렇죠? 태양 씨는 아마 잘 아실 텐데, 근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왠지, 밑에서 다시 초기화를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거잖아. 맞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터리스크, 이게, 이 P 너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된다. Pnum이라는 건 어쨌든 변수고 변수 안에다가 주소 값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붙이면 안 돼요. 변수를 써주고 는 써주고 이 변수를 써주고 변수의 주소 값을 불러들이는 엔드 연산자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윤서 씨 아시겠어요? 네. 네네네. 자, 근데 또 이제 이게 이해가 가셨으면은 아마 태양 씨는 아실 거고. 자, 근데 선생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게 맞아요. 이래서 이게 포인터가 이게 헷갈려요. 어쩔 땐 쓰고 어쩔 때 안 쓰고 막 이게 미치겠는 거야. 나는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2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다시 이거를 치우고 네. 이 상황에서 앞에다가 이거 이제 그 곱하기 연산자를 쓰고 12를 쓰면은 이 내용이 12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키 넘은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를 쓰면은 이 주소 값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변수의 내용을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읽어드리겠다. 그러니까 접근한다는 게 뭐였어요? 읽어드리거나 삭제하거나 라이팅하거나 그런 거였어요. 접근한다는 게. 이 접근하라 뜻이에요. 접근하라. 주소값을 가지고 접근하라. 접근해서 뭐래? 지금 뒤에다가 이제 뭘 하라는 게 나오죠. 는 12 했으니까 넣어버려라. 그다음 접근한 다음에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접근해가지고 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접근해가지고 이 값을 다른 데다 저장할 수도 있겠죠? 어, 다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돼요. p num2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뭐 p num2
이렇게 해도 돼요. 아, 포인터 변수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저장하기, 저장 덮어 씌우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얘가 이걸 써주는 순간 그냥 요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방금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 얘를 썼을 때는 이제 그 얘가 가지고 있는 지울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추석 값에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액세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 쓰면 안 쓰면 주소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안 쓰면 이 변수 자체는 주소 값이 되는 거고 곱하기를 쓰면은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내용이 되는 거야. 거기 안에 있는 내용. 중요합니다. 그걸 어디다가 좀 잘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리마인드 해볼게요. 자, 방금 얘기한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274장과 275장에 이제 쭉 나와 있고요. 276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 12-2를 보시면은 그림 12-2를 보시면은 pnum이라는 게 0x12 ff76인데 그거는 num이라는 변수의 가장 첫 번째 주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x12 ff76 거기도 76, 77, 78, 78, 79가 있는데 첫 번째 주소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pnum 안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pnum 자체도 8바이트짜리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주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소를 가지고도 뭔가 또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포인터가 가능해요. 이중 포인터. 포인터를 두 개 이제 이렇게 엮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나머지 책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277장 넘어갈게요. 포인터 변수 선언하기. 음, 그 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 내가 저장할 변수의 형을 포인터 변수에서 똑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어, 그게 278쪽에 나와 있어요. 인티저형은 인티저형, 더블형은 더블형. 그리고 곱하기 연산자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해가지고 뭐 띄어 쓰든 붙여 쓰든 이쪽에 붙이든 저쪽에 붙이든 상관이 없다.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에러가 생겼을 때 자꾸 이거 가지고 막 띄었다 붙였다 하지 마시고 이거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음, 네.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요 앞에 붙어 있다는 거. 의미상으로는 앞에다. 아시겠죠? 예. 뒤에가 아니다. 예. 이게 헷갈리는데 포인터는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은 포인터는 끝나요. 12-2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드 연산자, 앰퍼샌드라고 해요. 라틴어죠. 에스터리스크, 곱하기 연산자, 에스터리스크를 가리켜 포인터 연산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는 곱셈 연산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곱셈은 이제 이항 연산자죠. 앞, 뒤가 있어야 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스터리스크, 포인터 연산자는 P 연산자가 한 개인 단양 연산자다. 그러니까 앞에만 붙고 뒤에 뭐 P 넘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다는 거죠. 이렇듯 요 연산자는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자, 여기서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인트 곱하기 요거랑 달라요. 그거는 자료형이잖아요. 그건 자료형이라서 처치하고 이 연산자는 이제 그
아까 이거 T 넘 이렇게 해가지고 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거 이거 이 연산자를 가리켜요. 그 주소를 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그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연산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밑에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엔드 연산자. 그냥 편하게 엔드 연산자라고 할게요. 엔드 연산자를 쓰잖아요. 무조건 그 변수의 주소가 반환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환이 돼요. 어. 무조건 내가 아이씨 주소를 쓰고 싶어 주소를 모르겠어 그러면 엔드 연산자를 붙이면 돼요. C 언어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소를 가지고 야 이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다 그 내용을 바꾸고 싶어 하면은 무조건 곱하기 연산자를 붙이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여기서는 단서가 하나 붙죠. 포인터 변수에서만 쓸 수가 있죠. 이거 곱하기 연산자는 포인터 변수 앞에서만 쓸 수가 있고 엔드 연산자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포인터 변수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변수에도 쓸 수 있고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엔드 연산자를 붙이면은 그 포인터 변수의 가장 처음 주소가 리턴이 돼요. 네. 태양 씨 뭔지 아시죠? 이거 네네. 이중 포인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중 포인터 할 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자, int num 하고 num 12 하고 int p num 이렇게 하고 int 따닥 p 더블 p nu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묶을 때. 그래서 엔드 연산자는 이제 둘 다 쓸 수 있고 곱하기 연산자는 하나 쓸 수도 있고 두 개 쓸 수도 있고 세 개 쓸 수도 있고 뭐 계속 쓸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도 이제 하나 쓸 수도 있고 두 개 쓸 수도 있고 아닌가? 두 개 쓸 수는 없구나. 아니, 어? 태양 씨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쓸 수가 있나요? 이렇게? 저는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신은 못하겠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지금 여기 이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다루는 걸로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80쪽.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참조하는 곱하기 연산자.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메모리를 참조해서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서 택배 왔습니다 하고 문을 똑똑 두드린 다음에 거기다 택배를 던져 넣는 거예요. 방 안에다가. 예.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중간 정도에 이렇듯 하면서 이제 사실상 곱하기 p 넘은 포인터 변수 p 넘이 가리키는 변수 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는 밑줄 좀 쳐놓으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확인을 위해서 다음 예제를 보자.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밑에 포인터 오퍼레이션 C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포인터는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익히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말로 익히는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보겠습니다. 자, num1은 100, num2도 100으로 한 다음에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줬죠. 자,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포인터 변수라는 건 여기 앞에 이 곱하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둘 다 인트형 변수를 주소를 받아올 거기 때문에 얘도 인트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띄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pnum에다가 먼저 num1을 물려줬죠. 네, num1 주소를 받아주고, 그다음에 곱하기를 써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주소를 찾아가서 똑똑똑 해가지고 방을 연 다음에 거기다가 30이라는 걸 더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더해놓고 30만 원께 한 번 더 하고 끝났네요. 그럼 13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um2의 주소를 넣어준 다음에 다시 똑똑똑 해서 들어가서 마이너스 30을 하고 나와라. 되겠죠? 그래서 돌려보면은 130이랑 70이 나오겠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130하고 70이 나오죠? 네. 지금 이 실행창 보이시죠? 실행창. 실행창. 네, 보이시죠? 아까는 안 보였었어. 아까 안 보였었죠, 여러분. 이거. 네. 죄송합니다. 아까 좀 그 공유가 잘못됐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쓰고, 네, 거기 이제 예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예,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만들면 12-3 같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수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그 그냥 num1에다가 더하기 30 하면 되고 num2에다가 빼기 30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포인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막 가리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태양 씨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포인터라는 걸 쓰는 걸까요? 그 예를 들어서 함수 같은 거를 쓸 때 그냥 값으로 하면은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네. 음, 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쓴다. 윤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인터를 왜 쓰는 걸까요? 이렇게 번거로운, 알아먹기도 힘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일단 태양 씨가 말한 게 이제 절반은 맞았어요. 함수에서 쓰려면 함수에서 이렇게 뭔가 값이 바뀌었을 때 그게 이제 적용이 되게 하려면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콜 바이 레퍼런스의 개념인데. 근데 또 포인터를 쓰면은 그 프로그램의 작동 속도도 빨라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num1이라는 변수를 내가 선언을 한 순간 메모리에는 num1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팡 하고. 그다음에 그걸 출력하는 것도 그렇고 불러와서 연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작업을 할 때마다 메모리 상에는 그걸 위한 공간이 따로 생겨요. 이렇게. 팡팡팡팡. 근데 그게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불필요한 거죠. 불필요. 하나만 놔두고 얘를 그냥 계속 이것만 갖다가 쓰고 싶은데 할 때마다 계속 공간에 이렇게 쓸데없는 쓰레기 값들이 생기면 너무 불필요하잖아요. 근데 포인터라는 거는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얘를 이렇게 갖다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포인터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얘도 포인터라는 걸 갖다 놓고 갖다가 쓰고 버리고 또 갖다가 쓰고 버리고 갖다가 쓰고 버리고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 효율이 되게 높아져요. 네. 쓸데없이 이상한 쓰레기 값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대 천재들, 우리 조상님들이 괜히 이걸 쓴 게 아니라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메모리가 막 64kB, 얼마나 작아요? 64kB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방을 하나 만들고 얘를 갖다가 복사해서 쓰고 잘라버리자. 그다음에 또 갖다가 쓰고 잘라버리자.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고, 저희 후대인 저희가 좀 이렇게 재밌게 잘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에, 자, 그리고 뭐, 지금 했고, 넘어갈게요. 자, 282쪽, 283쪽 이렇게 한번 쭉 잘 읽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자, 284쪽 볼게요. 문제 12-1번. 자, 포인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 중요하다. 자, 여기서 문제 1번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계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데 출력의 결과도 예상해 보자. 자, 한번 해볼게요. 음, 음,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도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10, PTR, P, T, R, 1. 그다음에 PTR 2는 PTR 1. 그다음에 PTR 일단 그림은 이걸로 끝나고요. PTR 1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하고 PTR 2에다가 또 플러스 플러스를 하네요. 그러면 11, 12. 출력 결과는 12가 나올 것 같고. 자, 봅시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PTR 1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해 가는데 PTR 2는 PTR 1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 아니에요. 예. 이게 PTR 1에는 이 num이라는 변수에 주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주소. 여기 주소. 근데 이 주소 값이 PTR 2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여기를 가리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냥 얘는 포인터 변수고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거는 주소 값이고 주소 값을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예. 결국에는 요 값 0x12 ff 어쩌고 저쩌고 요 값이 ff 뭐 어쩌고 요 값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여기에 이렇게 그리는 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더블 이중 포인터를 쓸 때는 이렇게 그려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한 순간 여기가 11이 될 거고 또 플러스 플러스를 하니까 여기가 또 늘어나서 12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는 여러분이 이제 과제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자, 여러분 뭐 더운데 공부하시는 영 수고하셨고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포인터는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시면 이중 포인트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 씨가 말했던 것처럼 포인터의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 말고는 없어요. 네, 메인 함수 안에서만 쓰기에는 포인터가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포인터는 무조건 함수랑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함수를 진짜 잘 쓰셔야 돼요. 함수 안 쓰면 진짜 제가 괴롭힐 거예요. 함수 잘 쓸 때까지. 아시겠죠? 네. 함수로 무조건 모든 C 언어 프로그램은 함수로 돌아가게 만드셔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제도 많이 했고, 문제도 많이 했는데, 문제만 여러분이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확인해서 텍스트 파일로 싹 묶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십시오. 뭐, 그 주석 같은 것도 잘 달아서 해주시면은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또 수업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